네. 자, 하창봉 대표 나와 있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일단 호재악재 구분해 주시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장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닥 찍었다. 예. 그거는 그게 바뀐 건 없는데 주가가 그렇게 갔으니까 없는데 오늘 장은 이거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요게 아마 오늘 장에서 오늘 사실 우리나라 장이 종가 저가로 좀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 일중 흐름을 좀 표시해 놨는데 이제 지수 흐름입니다. 노란색 코스피, 파란색 코스닥인데 그 11시부터 또 밀렸거든요. 네, 네. 밀렸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화수 3일 동안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금투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장이 좀 밀어냈다가 또 어제 오장처럼 또 당정에서 물론 당정에서 이제 폐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제 29일부터 22대 정기국회가 다시 개원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입법 예고입니다. 사실은 입법 예고인데 정태호 의원 등 11명이 이제 검투세 관련해서 검투세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올린 거죠.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당론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글자는 좀 잔잔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도입은 하겠다. 25년부터 도입은 하겠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수준의 기본 공제를 대수준으로 1억으로 좀 늘려주겠다. 그렇게 뭐 말이 많으면 내가 1억 정도는 해줄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2월 손실 공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냈어요. 근데 다음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손실 났다고 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년 정도로 이제 원래 개선안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로 그러면 좀 넓혀줄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퉁쳐가지고 세금 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좀 하나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말이 많았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원천징수 반기 원천징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수익이 났을 때 먼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금이 연말까지 사실 확정신고 소득세 같으면은 다음에 5월 달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 내면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버리게 되면 뭐 그게 금액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의견은 뭐냐 하면은 미국 주식처럼 미국은 사실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서 지금 미국 주식 하시면 5월 달에 25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 20% 정도의 과세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맞춰줄게.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몰래 주식을 좀 하다가 뭐 와이프나 누구 몰래 하다가 몰랐는데 연말 그 급여 근로자들이 연말에 이제 그 13월에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정산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기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다 빼줄게. 그냥 들어보면 복잡하네. 일단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면 엄청 우리를 많이 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그렇지. 폐지하라 그래놨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결정은 아닌데 오늘 좀 장의 흐름 자체가 종가 고가 저가로 좀 내려갔고 한숨만 나와. 한숨 쉬니까 웃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11분의 이제 요 민주당사는 정책심의위원회 15명 중에 11명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이슈가 좀 많이 화두가 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나오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12시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오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밀린 거는. 그렇지. 네, 바로 이겁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야, 이 고려아연 지금 금감원에서도 지금 조사 들어간다고 뉴스 나오긴 하던데 이거 아니 근데 문제가 많아. 아니 밸류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았으면서 저게 맞나요? 그러니까 찬성 씨. 일단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네. 한번 좀 풀어주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자, 고려아연이 어제 기준으로 기아 다음으로 시가총액 8위였어요. 코스피 200 종목이고 오늘 이제 하한가 30%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은 전날 30조 원에서 오늘 20조 원으로 10조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8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지수 흐름에 조금 기인한 것 딱 보는 거고, 이제 저 밑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금투세 이야기에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금투세도 많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또 황당할 수도 있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슈가 한편으로는 외국계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개판이다. 아사리판 개판의 어떤 증거지 않느냐 그런 그렇지. 거거든요. 한국장 무슨 밸류업을 한다고 1년 동안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로드맵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ETF 나오고 뭐 별짓 다 한다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려아이언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고려아이언에서 나오는 황산인가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는 물론 했지만 사업은 잘 되겠지만은 뭐 그런 이슈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오늘 30일 기준으로 최윤범 고려아이언 대표 쪽에서 오늘 임시 추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는 1.4% 수준의 이 자사주를 우리 사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걸 말한 거였거든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자사주는 그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총에서. 근데 그거를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표 대결에서 어제만 해도 실제 주가 오른 게 자사주를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 사주로 넘겨주게 되면 우리 사주는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격차를 좁힐 수가 있고, 공개 매수 240만 주는 한 보름 전에 끝났습니다. 80만 주 중반에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최근에 고려아이언 이슈가 뭐였냐면 그거 자사주 그거 우리 사주 넘겨가지고 1.4%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플로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 이슈가 나온 거죠.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총 주식 수는 대략 370만 주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가격은 60만 7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준가가 항상 그 우리나라 상법 그 자본시장법상 기준가의 30%까지 DC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8만 원 기준으로 67만 원이 이제 발행 예정가인데 참 웃기는 게 2조 5천억 정도를 조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2조 5천원 조달해가지고 빚 갚는데 2조 3천억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까지 그 뭐야 공개 매수하고 해서 빚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거 다른 사람 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설 자금 뭐 1,300억 쓰고 뭐 다른 기업 사과도 658억 쓰는데 전체 금액에 국민들 뭐 일반 공무입니다. 일단은 일반 공무라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모할 수 있어요. 주주 배정이 아닙니다.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저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또 말도 안 되지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공모 방식은 보통 일반 공모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신규 상장할 때 일반 공모하지 않습니까? 일반 공모 형태인데 2조 5천억 정도를 조달해서 2조 3천억을 빚으로 쓴다고 하니 뭐 나쁘게부터 말하면 이 돈의 용처가 자기 경영권 방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 혈세를 집어넣어서 빚 갚는 데 쓴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성공할지 말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렸고, 그럼 왜 이 작태를 진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70만 주 중에서 80%는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 정도는 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사주한테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70만 주 중에서 만약에 일반 공모로 들어갔는데 태클 하나 걸었습니다. 요거 했는데 영풍이나 MBK 관계자들이 싹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 관계자 포함해서 일반 투자가들은 3%를 넘지 않게 370만 주니까 대략 개인당 20만 주가 넘지 않게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200만 주 정도, 74만 주 정도가 이제 우리 사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사주가 이제 같은 직원이니까 최윤범 대표 측면에서는 우리 편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이대로 쫙 정리가 되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공개 매수해가지고 204만 주 소각 대상 있잖아요. 그 실제로 주주분들한테 그 83만 원인가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포함하면 현재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고려아이언의 지분율이 유상증자가 성공했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 35에서 30%.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지분율은 내려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니까. MBK 측이 38.47에서 32.06. 두 진영의 격차가 3%에서 2.6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어렵구나. 2.6으로 축소되는데 주주 배정의 20%가 지분율로 환산하면 딱 3%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 공모 성공하고 20% 주주 배정 가져가서 우리 사주가 전부 다 고려아연 최윤범 쪽에 손을 딱 들어주는 순간 이거는 표 관점에서는 0.4 차이로 사실은 고려아연 이기게 되는 그림이거든요. 뭐 이렇게 어쨌든 꼼수를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공모 주주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거고. 네. 그러면 일반 공모에 들어갔던 이 15% 물량이 과연 67만의 청자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등자한 돈을 2조 3천을 빚 갚는데 한다는데 그걸 하겠냐? 최윤범에 들어줄지 MBK 들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건 사실 결론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하한가는 유상증자에 반응한 물량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 영풍 MBK 이쪽에서도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막을 방법을 찾겠다 했고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순탄하게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또 변수들이 생길지 아직은 근데 현 제도법상 이거를 막을 방법은 공급할 없다.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상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우리 금투세 이야기하면은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투세 하자는 게 상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같이. 금투세도 폐지해야 되고 상법 개정도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주장인 거지 개인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자꾸 상법이 먼저지 이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 아니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근데 순서가 먼저 금투세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거 해결하고 상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 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죠. 모든 주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네. 이걸 자꾸 분리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정치적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 증권시장에는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 이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요런 친구들이 파닥파닥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바이오주들. 네, 이게 전부 다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들이죠.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다음 달에 임총 불러놨고, 그렇지. 대맹 소노시전은 사실 이거 지금 티웨이 먹으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또 얘네 똑똑해요. RCPS는 아니고 주식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또 한다고 했고, 또 이거 이제 같은 예림당의 이제 같은 그림 되는 거고, 동서 같은 경우도 최근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또 동서 같은 경우도 지분 경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발빠른 단기 트레이더들은 또 오늘 고려아연의 사태에 들어갔던 아주 단타적인 자금들은 또 시장에서 나와 있는 한미, 대명, 예림, 티웨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목 쪽으로 전에 단타. 이거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냥 장중에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뭐 그들만의 트레이딩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좀 그래도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향은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장의 흐름이 헬스케어, 바이오, 조선, 방산, 비만, 중소형기업가 싸그리 두 종목에 간다는 걸 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좀 티는 안 나겠죠. 아마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왜 이렇게 안 가지? 조선 왜 이렇게 하나오션 왜 빠지는 거야? 방산주 좋다 그랬는데 사실 나쁘진 않는데 치고 가진 않거든요. 비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관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징주 두 가지를 또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저는 LG엔솔과 하이닉스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견조하다 생각을 하는데 수익률이 많이 안 났지만은 자, LG엔솔이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장 끝나고 나온 이건 사실 4호적 공시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보통 5%가 넘어가게 되면 지분 변동에 따라서 추가 지분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2일부터 그때는 국민연금이 이제 LG엔솔의 5.78% 정도 1,3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81만 주 정도가 증가했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 뭐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발표했던 포스코 퓨처엠, 내일 실적을 발표 에코프로 BM 전부 다 현재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에 들어와 있는 힘 자체는 그냥 나쁘지 않다. 이거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SDI도 비슷한 뉘앙스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금 거의 다 공통점입니다. 4분기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약간은 그냥 장기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던져놨어요. SDI도 보면 468의 양산은 준비 중이고 전기차용 프로젝트 팀은 연내 수주 추진을 한다. 그리고 뭐 파우치 관련해가지고
뭐 쭉쭉쭉 한다. 뭐 스텔란티스 쭉쭉쭉 유럽은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늘 보시면 LG엔솔 오늘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 퓨처엠 또 당장 내일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 비행그룹 쪽까지 아마 주가 관점에서는 숫자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반할 것 같지 않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형편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9천억 나왔다가 5,580억이니까 뭐 양극재 그 메탈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간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메인 캐시는 아닌데 500억 정도에서 246억이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요 판매량이 좀 줄어들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상징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두 개 다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만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양극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인조호견이나 천연호견보다는 장후에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기타 실리콘 음극재 다음 메탈임금 하나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일정 부분 이제 그 양극재 쪽에서 약간의 그 전기 대비해서 조금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자체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바닥은 논할 수 없는데 딱 결론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SDI, 뭐 LG화학 이런 거가 있다. 공통점이 아직은 확실하게 3분기가 바닥이란 근거는 없다. 네. 다만 하락하는 이제 속도는 좀 둔화된다. 그렇게 좀 평가된 분위기입니다. 네. 이 미국 시장과 우리 한국 증시의 수준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요새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창업자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다 인수할게. 그래서 몇 월 며칠자로 주가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그 가격 몇 월 며칠자로 해서 내가 다 인수할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 근데 그 회사의 이사 7명이 네. 무슨 소리야?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거 포함해서 프리미엄을 더 줘야지 일반 주주들에게. 안 하니까 7명의 이사가 사임을 해버려.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하다못해 중소기업들조차도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이런 정책,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내는 금투세를 우리 고려하여 오늘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이런 증시 상황에서 똑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룰을 똑같은 시장인의 잣대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아직 시기와 그렇지. 제도적 보완이 해야지. 예. 근데 먼저 그 앞단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열이 받아서. 자꾸 그래서 요새는 여기에 저도 이렇게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웃고 넘어가던 이 사소한 그 채팅창의 글들에 갑자기 열이 팍 오를 때가 있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좀 빨리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해줘. 네, 그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저게 다인가요? 하이닉스 있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 오늘 이틀 동안 매도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틀 동안 조금 빠졌던 거는 오히려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좀 강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해서 그런 거고,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삼성전자의 HBM 12단 납품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고, 지난 내일 다시 한번 구체적인 컨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원래 8월 달에 한다. 뭐 10월 달에 한다. 지금 뭐 연초에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11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과연 블랙웰 수요 포함해서 전선왕이 그동안 립스립스 많이 했습니다. 블랙웰 수요가 지금 실제적으로 1년 동안 뭐 수요가 동났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아마 어느 정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HBM 12단에 납품을 한다 안 한다 그 이벤트는 뭐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 주가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어제 그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의 쉬었습니다만 59,000원대면 상당히 양호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수급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틀 연속 한 6% 당기다 보니까 좀 빠졌다가 좀 매수가 붙어 있는데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밤새 오늘 지금 시간에서 구글은 상승인데 AMD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AMD 부진한 걸 가지고 HBM이나 AI 반도체가 부진하다 그러긴 조금 그래요. AMD가 그냥 향후 가이던스를
일정 부분 소액 종목 약세로 전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면 또 내일 아침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되냐 하면 바로 진짜 AI의 핵심 바이어 마크 저커버그의 발음이 너무 셌다. 주짓수를 잘 하시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오늘 뭐 AMD 어쩌고 그래 뭐 내일 아침 어차피 메타 그냥 날려주면 끝나는 거다. 왜냐하면 메타는 한편으로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한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광고 매출이 많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 구글이 뭐 클라우드에서 매출 잘 나온 거는 나스닥 지수를 잡아주지만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에이즈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랜드 투자 할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메타의 큰 꼴 자체가 좀 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지난 실적 발표할 때 큰 꼴에서 나온 거거든요. 밑에는 이제 진짜 청주 M15X 공장 조감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닉스도 계속 요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청주 MI 익스텐디지 확장형 공장이죠. 네. 인프라 설비를 지금 발주 시작을 하고 지금 기존의 삼성전 납품사들도 하이닉스 쪽으로 선회한다는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식적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이닉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삼성 많이 갔죠. 근데 최근에 뭐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다시 이거는 뭐 저도 제가 내일 이제 이쪽 분들 좀 만날 일이 좀 있는데 실제 하이닉스 쪽 분들하고 삼성자 개인적으로 좀 만날 일이 있는데 들어보면 확실히 주가랑 똑같아요. 하이닉스 직원분들은 룰루랄라 합니다. 물론 성과급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지. 지금 이미 최태원 회장이 때려놨잖아요. 하이닉스 그 얼마 준다 그랬더라? 하여튼 많이 줍니다. 예, 이미 때려놨고 삼성은 지금 씁쓸하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SK 누가 그랬더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SK 하이닉스 경력 직원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 지원했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조금 보면 잘 써요. 예전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 삼성이 뭐 아주 물론 삼성도 복지가 좋긴 좋은데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하면 요새 이 직원들 그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복지라 그래야 됩니까?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거 빵빵 잘 준다 그럽니다. 일단 그거는 예외 문제고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내년도도 20조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하는 거고 말이 나와서 그렇지 트럼프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말입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헤이 바이든, 그 니들 있잖아. 60조 그거 반도체 그 돈 주지 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 칩. 네. 그 중에 이제 인텔이 답니다, 사실은. 인텔이 한 1,000억 달러 되고 TSMC가 한 6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450억 달러,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의 삼성전자의 10분의 1 정도를 보조금을 받는 그림이거든요. 한 38억 달러 정도.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걸 또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만약에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테네시 공장이나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작은 공장을 생각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한편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각지대도 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좀 있는 거고 물론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만 중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또 셈법은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어제 이제 1월 2일자부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거 중국 규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서명했지 않습니까? 서명까지는 안 갔네요. 그리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국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위축은 조금 나올 수가 있기는 있는데 뭐 다 따지면 좀 어렵고 근데 이리저리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실제적으로 메모리 쪽으로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회의 틈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네.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일단 내일장 우리 체크 포인트 뭘 봐야 됩니까? 네, 내일은 이제 요 그림이 좀 화려한데 가장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두 친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그좀 세계학이신 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계학이에요, 사실은. 옛날 이야기인데 군대 안 가는 줄 알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집중을 안 하십니다. 자, 참 아니 그냥 keep going 하면 되지. 우리가 더 무슨 질문을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뽑을까 잠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혼자 놀아요. 90분 동안 방송을. 외롭구나. 엄청 외로워요. 이해했어. 예, 혼자 외로워요. 네, 네. 아까 색약이 있으시다고. 네. 네. 맞아, 말씀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모난 친구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하고 구글은. 근데 대신 주가는 이제 둘 다 양호한 기업이 있고요. 내일 아침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동그라미가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요 종목들은 지금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시 주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주가 흐름 자체가 중심을 잡았고, 애플이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포즈를 잡을 건데, 애플은 이번 실적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는 단언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애플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이유가 실제로 중국 판매량이 기존 모델이 잘 나와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는 실적 자체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아마 추정치가 좀 나올 수 있고, 또 애플은 항상 실적이 조금 부진해도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버리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3조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생각은 마소와 메타의 실적 발표와 큰 꼴이 바로 엔비디아 주가까지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140달러 초반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행보 구간인데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이슈는 M7 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잘 갔던 컨슈머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산업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파이낸셜까지 자금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고, 우리 미국 증시에서는 똘똘한 M7 쪽으로 오거든요. 이게 언제 있었냐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2018년도,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정시는 정시가 불안하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할수록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기업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지수는 상당히 견조할 것이며, 근데 이 미국 지수에 견조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게 되면 테슬라를 빼고 나면 지금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죠. 뭐 오전 이제 이런 거 던집니다. 이제 뭐 정리하기도 싫고. 아, 좀 성의를. 성이라뇨. 아니, 서운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어 보여요?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니, 말에 진실성이 안 담기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성의가 없어 보여. 장표가. 아니, 없어 보여. 이게요? 예. 이게 다 변수입니다. 검투세. 자, 삼성전자도 바닥은 찍었지만 추가 상승하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미국 대선은 어차피 다음 주 결정 날 거니 그 전까지 큰 돈 안 들을 거고, 네. 환율은 많이 올라 있으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안 팔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막상 사자는 좀 애매하고, 북한은 자꾸 저러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은 이제 이번 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 우리나라 실적 시즌은 사실 미국 맞춰 11월 중순까지 가는데, 삼성전자 금요일 날 하고 애플 금요일 날 해버리면 이제 다음 11월 달부터는 잔잔바리 친구들만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놔야 되는 게 지금의 장애된 변수인데, 사실 그 어느 하나 깔끔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을지는, 이거 참 잘하네. 지난번엔 동그라미 거리 오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균형점을 잡을지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기업들의 어떤 변수가 좀 내려갈 때까지는 여전히 균형점을 잡기는 좀 어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진짜 주가 지수에는 제가 한 달째 이야기 드리는데, 뭐 2580포인트 이하에서는 보유와 매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딱 두 종목 정도만 강합니다. 나머지도 강한 거 있지만은 고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중립 지역이었던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익 구간, 중립 지역이었던 방산 전력 인프라 조선도 약간 차익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특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지수는 안 좋은데 딱 보면 약간은 그 11월 달에 한번 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인대가 11월 4, 5일 첫 주 아니면 곧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계속 얘네들은 이제 소비 쿠폰 뿌린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옛날처럼 11월 달은 소비주 이렇게 보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잠깐이나마 좀 보는 그 정도, 또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부분 우리 하 대표의 개인적 주관이 좀 담긴 것이긴 합니다만,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또 믿어줄 땐 또 믿어줘야죠. 물론 그런 의견도 있긴 하더군요. 양반굴이라고. 양방구. 양반꿀. 양봉 반대로 하면 꿀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채팅창에. 어디 한번 뭐 한껏 드셔봐야 그런 말 안 자. 하시지. 그래도 이 사람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이 사람 믿어주시고 지금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디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만큼 조금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하창봉 대표 고맙습니다.